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상당 부분 언급했습니다. 지역을 배려하는 수준이 아닌 우선하는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말했는데요. 한편 농업 4법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화답했습니다.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 공약대로 이른바 5극 3택 체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을 집중할 계획인데 그중 하나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 정책을 꼽았습니다.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또 정주 여건, 그리고 이제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를 거듭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선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농업과 농민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의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정부. 지역 균형 발전과 농업 회생이라는 전북의 수건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북 지역의 폭염이 밤낮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고령 야외 작업자를 중심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열기를 식혀줄 장마까지 짧게 끝나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달아오른 도로 옆에서 작업자들이 일합니다. 뙤약볕을 피해 온몸을 옷으로 가렸지만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직사광선을 받는 헬멧 부분이 40도 안팎까지 올라 빨갛게 나옵니다. 물을 안 먹으면 탈수 증상이 아마 바로 올 거예요. 그 물하고 해서 나온 이온 음료, 그다음에 식염수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전북 모든 시군엔 지난달 28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60여 명.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론 실외 작업장과 논밭이 1, 2위로 집계됐습니다. 2-3시간 작업하면은 작업 말미에는 조금 더위 때문에 좀 힘든 것은 있습니다. 더위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던 장마가 벌써 끝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이미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날보다 3배 이상 많은 온열 질환자가 나온 가운데 무더위까지 예보된 상황. 한낮엔 바깥 활동과 나홀로 작업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조에 맞춰 전북도가 전력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전북 안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1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지난 정부가 원전 중심 정책을 펴면서 주춤했지만
전북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800여 기가와트시 규모로 전국 2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 기조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잡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는 겁니다.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에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 전북도가 전력 자립을 선언하며 45.4%의 자립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2031년까지 새만금과 서해상에 7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서남해의 풍부한 입지를 갖춘 선두주자 전남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리백과 데이터 센터 특구의 우선 지정을 위해서도 내부 전략 공급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망이 형성하다는 건 뭐냐면 전력 공급이 약하다는 것과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또 최근 송전선로 갈등 해소와 주민 이익 환원 제도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당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도와 전주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등은 산학연관 대표자 협의회를 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을 비롯해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과 대응 전략, 또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전북도는 올해 처음 새만금 고용특구 지원단을 출범해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북형 청년 친화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 8기 남은 임기 1년 동안 완주전주 통합과 올림픽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우 시장은 먼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통합은 지방 소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고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합 성사 여부가 완주 군민의 뜻에 달려있는 만큼 군민을 상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알리고 전북도와 함께 찬반단체 간 대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다각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서 범시민 지원위원회를 꾸려 유치 전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올림픽 유치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6천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 문제는 민간공업 매입과 현안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지방교부세 현실화와 불필요한 사업 진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이 늘어나는 부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어떤 건전성의 문제로 이어질 부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우 시장은 때가 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완주전주 통합 찬성단체가 어제 발표한 상생발전 105개 방안과 관련해 오늘 유희태 완주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충분한 군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 입장만 반영됐다며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주군은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며 과반이 반대하는 결과가 나오면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인이 빠진 완주전주 통합, 민주주의가 사라진 완주전주 통합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장은 전주시장과 시의장에게 TV 토론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합에 찬성하는 전주와 완주 지역 단체가 제시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헛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9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공중 화장실과 샤워장 등의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또 개장 기간 경찰, 소방 등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 상인회와 협력해 숙박과 식음료 등 21개 품목에 대해 협정 가격제를 시행하고 바가지 요금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창군 심업면 두어마을을 국내 첫 갯벌 생태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어마을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8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돼 갯벌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편의시설 구축, 생태해설사 배치, 환경교육 확대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갯벌 생태마을 지정은 우수한 갯벌 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두어마을은 갯벌 식물원과 탐방로, 생태관광 기반이 집중돼 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